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경이 유엔 연설을 했지요. 첫 장면부터 경다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와 똑같이 의장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지요. 연설 내용은 더 빵빵 터집니다. 시작부터 오늘날 국제사회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으로 또다시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 라며 북한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북한을 지칭한 것이지만 실제 내용상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가진 미국을 포함시킨 꼴이 됩니다. 이어 이번 유엔 총회의 주제인 분수령의 시점은 우리가 직면한 글로벌 위기의 심각성을 대변함과 동시에 유엔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출발점은 우리가 그동안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축적해온 국제규범 체계와 유엔 시스템을 존중하고 연대하는 것입니다. 라고 발언하는데 국제규범 체제와 유엔 시스템은 무엇인가요? 이어 진정한 자유와 평화, 팬데믹 문제, 탈탄소, 디지털 격차를 거론하더니 대한민국 얘기를 꺼냅니다. ODA 예산이며 액트-A 이니셔티브 등의 글로벌 보건체계 등은 이미 문 대통령 때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팬데믹에 대해서는 교웅이 입만 열면 손해입니다. 교웅의 입에서 저탄소 에너지, 녹색 기술이라는 발언은 그야말로 빵 터졌지요. 신재생 에너지 개발은커녕 수사하겠다는 경정권이 아닙니까?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도 대폭 내렸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의무 공급 비율 역시 줄여버립니다. 지난 대선 때 알리백을 모를 수도 있다고 했던 교웅이지만 지금 국내 기업들은 알리백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에너지가 없다지요. 이런 상황에서 원전에 올인하며 원전은 친환경 에너지라고 공식화하는 괴랄한 정책을 펴면서 전세계 탈탄소에 역행하고 있는 경정권인 것인데 뭐가 어째고 어째요? 이어 대한민국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한다며 디지털 기술로 민주주의와 행정 서비스 그리고 복지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원대한 시도를 하고 있다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디지털 정부 발언은 지난 대선 때 빙하 타고 온 둘리라는 별칭에 걸맞는 것으로 이미 대한민국은 OECD 2019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종합 1위를 했고 OECD 2019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1위, 2020 UN 온라인 참여지수 1위, 2020 UN 전자정부 발전지수 2위를 했던 것인데 이러한 문정부의 성과를 유지만 해도 되는 것인데 지난 13일 전국 복지 시스템이 일주일째 먹통해 항의가 빗발친다는 보도가 나왔지요. 20일엔 복지 구멍 없앤다더니 시스템 먹통 최소 28만 명 급여 못 받았다 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자, 이것이 교웅의 디지털 정부인 것인데 이걸 유엔 가서 떠들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고는 다시 유엔 시스템과 보편적인 국제규범 체계를 꺼내지요.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는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확고한 연대의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유엔의 시스템과 그동안 보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온 규범체계가 더욱 강력하게 지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환적 위기의 해결책으로서 세계 시민과 국제사회의 리더 여러분들에게 유엔 시스템과 보편적 국제규범 체계에 대한 확신에 찬 지지를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라고 발언합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책입니까? 위기의 대책이 유엔대로 국제규범 체계대로 하면 된다는 게 해결책입니까? 너무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자유, 보편적인 규범 체계와 유엔 시스템으로 이 국제 현실에서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그냥 지지도 아니고 확신에 차서 지지해달랍니다. 이러니 전세계 주요 정상 지지율 꼴찌가 이해가 되는 것이고 도대체 이런 연설을 하러 유엔까지 간 것에 아이고 내 세금이다 이겁니다. 언론이 대서특필한 21번 외쳤다는 교웅의 자유에 대해 황교익 작가는 이렇게 밝혔지요.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검찰의 독재적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김건희로부터의 자유, 취임 즉시 군인 월급 200만원 지급하겠다는 거짓말로부터의 자유, 마트에서 콩과 멸치를 들고 자유를 외치는 한국판 메카시 윤석열의 엉터리 자유를 더 이상 안 들을 자유, 윤석열에게 윤석열의 무개념 자유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요구합니다.
자유공회로 더 이상 정치 생태계를 혼탁하게 만들지 말기 바랍니다. 윤석열에게 필요한 자유, 천공으로부터의 자유, 김건희로부터의 자유, 한동훈으로부터의 자유, 윤핵관으로부터의 자유, 문재인 컴플렉스로부터의 자유, 덩쌈 바지로부터의 자유, 도리도리로부터의 자유, 술로부터의 자유, 거짓 자유로부터의 자유, 무엇보다 대통령으로부터의 자유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문 대통령 역시 2017년 대통령에 취임한 같은 해 유엔 연설을 했지요. 일부 내용을 보면 의장, 사무총장,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연설을 준비하면서 유엔의 정신과 우리의 사명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유엔은 인류 지성이 만든 최고의 제도적 발명품입니다. 유엔은 전쟁에 참화해서 다음 세대를 구하기 위해 탄생했고 지난 70여 년간 인류 앞에서 제기되는 도전들에 쉼없이 맞서왔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유엔의 역할과 기여는 갈수록 더 커질 것입니다. 초국경적 현안이 날로 증가하고 이제 그 어떤 이슈도 한두 나라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된 오늘날, 우리는 우리 앞에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유엔 정신을 더욱 전면적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나는 이를 위해 여러분 모두가 유라시아 대륙이 시작되는 동쪽 끝 한반도와 한반도의 남쪽 나라 대한민국에 주목하기를 희망합니다. 나는 지난 겨울 대한민국의 촛불혁명이야말로 유엔 정신이 빛나는 성취를 이룬 역사의 현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촛불혁명은 협력과 연대의 힘으로 도전에 맞서며 인류가 소망하는 미래를 향해 나갔습니다. 아마 미디어를 통해 목격했던 촛불혁명의 풍경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수십만, 수백만의 불빛들, 노래와 춤과 그림이 어우러진 거리 곳곳에서 저마다 자유롭게 발언하고 평등하게 토론하는 사람들, 아이들과 손잡고 집회장을 찾는 부모들의 환한 표정, 집회가 끝난 거리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청년들에게서 느껴지는 긍지, 그 모든 장면들이 바로 민주주의였고 평화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촛불혁명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시민들의 집단지성으로 이어진 광장이었습니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나 자신도 오직 시민의 한 사람으로 그 광장에 참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성취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실체인 국민주권의 힘을 증명했고 폭력보다 평화의 힘이 세상을 더 크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만든 정부입니다. 민주적인 선거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국민들의 주인의식, 참여와 열망이 출범시킨 정부라는 뜻입니다. 나는 지금 그 정부를 대표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시작은 늦었지만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을 보여줬다는 사실이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그 힘으로 국제사회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라고 연설했지요. 자, 북한에 대해서도 거침없었습니다.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말할 수 없는 실망과 분노를 안겼습니다. 북한 핵실험 후 우리 정부는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중단하게 하고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밝혀왔습니다. 나는 유엔 안보리가 유례없이 신속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장일치로 이전의 결의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내용으로 대북 제재를 결의하는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북한 핵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분노하며 한 목소리로 대응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나는 세계 평화와 인류 공양을 위한 실천을 다짐하는 유엔 총회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북한과 국제사회에 천명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이나 인위적인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이제라도 역사의 바른 편에 서는 결단을 내린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는 명연설 아닙니까? 새롭게 출범한 공정부를 검찰이 장악한 검찰 독재국이라고 하겠습니까? 담대한 구상이라고 떠들다 한방에 박살났으니 북한의 북자도 꺼내지 못했지요. 5년 동안 못 채울 정권이니 장기 전략인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연설 내용이 모두 국내 상황과 반대이듯 집안은 엉망인데 밖에서는 잘난 듯 떠드는 모양새에 속과 겉이 다른 자에 어찌 동감하고 확신하며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만 귀국하면 퇴근 말고 퇴진합시다.
이상 느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